집단 상담은 우리가 상담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집단 상담이죠. 그래서 상담의 개요, 그리고 집단 상담 이론, 그다음에 집단 상담 실제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리더십에 관해서 있고요. 그다음 청소년 집단 상담에 관해서 총 5개의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편 집단 상담에서도 집단 상담 기초에 관해서도 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같이 한번 그걸 토대로 보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발달 심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전문지를 다 같이 보지 못해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또 그렇다고 문제를 갖다 확인 같이 안 하면 또 너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까봐 하는 건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개념에 관해서 뭐 많은 문제를 냈는데 일단 그래도 1번 문제 보고 갈까요?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집단 상담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사회적 교류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거. 1번 집단 상담은 집단 성원의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목표 지향적 활동이다. 맞죠? 그래서 집단 상담은 한두 명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집단 구성원들을 구축해서 그래서 공통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 지향적 활동 맞죠? 2번 보시면요. 집단 상담은 집단 구성원에게 의도적인 집단 경험을 제공하죠. 그래서 집단 상담으로서 뭐지 그 의도적인 집단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뭐 사회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생활에서 해보지 못한 현실적인 장면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의도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영향은 집단 서비스의 매개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집단 서비스가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뭔가 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과물을 연결해 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4번을 보시면 집단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 자기 노출에 대한 저항이 크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는 초기에는 집단 응집력이 잘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저항 단계를 넘어서 가게 되면 이제 응집력이 생겨요. 집단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집단 응집력이 집단의 매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딴 데서 집단의 매력도. 그러니까 매력이 있을수록 집단에서 제게 빠져들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응집이 똘똘 뭉침이 있을수록 자기 노출에 대한 저항이 어떻다? 적게 되겠죠. 그래서 집단 응집력이 낮은 집단이 자기 노출에 대한 저항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그럼 5번 분량도 볼까요? 집단을 구성할 때는 집단의 동질성과 일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동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일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동질적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의 연령이라든가 집단 상담의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그러면은 4번 문항 한번 볼게요. 1번은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 옳은 것, 그 다음 2, 3, 4번도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이런 것들 보는 건데요. 이렇게 집단 상담에 적용되는 원칙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집단 상담에서 어떤 원칙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집단 성원에게 제공되는 피드백은 동시에 많이 주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동시에 많은 피드백은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 많은 것보다 하나씩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많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정신없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2번 집단 내에서 준수해야 될 집단 규칙은 누가 정할까요? 집단 상담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상담자는 이걸 잘 지키도록 이끌어줄 의무는 있어요. 근데 이건 집단의 규범, 규칙, 집단 규범. 집단에서 지켜야 될 집단 규범은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해야 될 규범, 규칙 이런 같이 정해서 지켜야 될 사항, 또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등을 구조할 때 같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집단의 규칙은 집단 상담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집단 구성원과 함께 제공을 만들어 간다. 3번을 보시면 집단 성원의 자기 노출 수준 집단 발달 단계와 응집력과 관계가 있다. 집단의 응집력.
발달 단계는 집단 상담은 초기 단계, 초기 단계는 참여 단계죠. 그러니까 발달 단계, 집단 상담 발달 단계는 참여 단계. 그다음에 저항 혹은 과도기 단계가 있죠. 과도기적 단계, 그래서 생산 단계, 작업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 이렇게 해죠. 그래서 집단의 발달 상태에서 참여하다가 이제 과도기에서 저항이 생긴 저항 단계,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집단의 지도자 이끌어놓으면 이제 응집력이 생기고 생산 단계에서 원활한 작업이 하겠죠. 그래서 집단 응집력과 집단의 발달 단계가 자기 노출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성장 집단에선 낮은 수준의 구조화가 효과적이다. 성장 집단을 구조화 잘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 볼 수 있고요. 종결 단계에서는 이전 모임보다 빈도를 자주 하진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목표에 도달할 즈음에 종결 단계를 구조화해서 종결하게 되는데 빈도수는 비교적 적어지겠죠.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을 한번 볼게요.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의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묶은 거를 고르는 것입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옳겠죠. 이게 다른 사람, 집단의 지도자가 아무리 특성유인 기법에서 강의하거나 설교한다, 거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나 다 여러분들이 그 집단 상담에서 할 때 설교하는 거, 설교가 상담 아니에요. 강의하는 게 상담 아니에요. 지시하는 게 상담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가번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위로의 말을 제공해서 감정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자, 위로하기가 상담입니까? 아닙니다. 감언이설, 달래기가 상담 아닙니다. 위로하고 달래주고 이런 것이 상담 아니에요. 좋은 문항처럼, 그리고 긴장의 완화, 감정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감정 표현을 있죠. 감정을 잘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위로의 말을 제공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 감정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옳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 도움을 제공하려 하기 전에 잘 들어주는 거.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어떤 책엔 그런 거 있어요. 정신분석에 관한 책인데 심리상담이나 정신분석이나 뭐 이렇게 기본적인 상담자의 태도 그렇게 다르진 않죠. 기술이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은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쓴 책을 봤더니 그래요. 만약에 정신분석을 받으러 가거든 그렇게 치료자가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치료자다 그러면은 얼른 도망쳐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자세가 안 돼 있던데 우리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